을 수신자로 하는 공개 서한에서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건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에 대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논의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그건 미국 소관이 아니라며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와서 지키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해협을 열 때까지 이란과 휴전하지 않고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한미군과 북핵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온 만큼 이란과 합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셀프 종전 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란에서 빨리 철수할 거라면서 필요에 따라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등을 다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해당 시설을 특정 목표로 삼아 부분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지하 깊은 곳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위성으로 감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정식 종전 합의가 없어도 전쟁을 끝나는 게 가능하다는 걸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휴전 논의 소식과 동시에 공습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공습해 제약 원료 공장과 담수화 시설이 타격을 입었고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도 제거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미사일과 로켓으로 맞섰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구조한 부상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옮깁니다. 주택 외벽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건물 잔해로 가득합니다. عوامل امدادی جمعیت هلال احمر و نیروهایی که باید در صحنه حضور داشته باشند در حال جستجوی منزل به منزل.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일 테헤란의 제약 원료 공장을 폭격했습니다. 의료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담수화 시설이 완파됐고 반다르 아바스의 항만 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탕시리 해군 사령관 등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해 이스라엘 하셈 헤즈볼라 남부전선 사령관 등 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셈 사령관은 이란 전쟁 이후 살해된 헤즈볼라 인사 중 가장 거물급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란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에선 수시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향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잇따라 발사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로켓을 쏘았습니다. 또 집속탄 탄두의 미사일이 자탄을 뿌려 주택가 차량, 어린이 놀이터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타격해 1명이 다쳤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밤사이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이란과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였던 아랍에미리트. 이번 전쟁에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군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대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세계 경제적 갈취행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기로 한 이란은 적대 세력에게 해협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여러 지역을 겨냥해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فقط بر روی کشتی‌های کسانی که با ما در حال جنگ هستند این تنگ بسته است. طبیعی هم هست در زمان جنگ هست، طبیعی هست که ما به دشمنان خودمون نمیتونیم اجازه بدیم از آب‌های داخلی ما استفاده بکنن و برای تردد.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여전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 진전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2.7% 내렸고 5월 인도분 미국산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1.2%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도 종전 기대감에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이뤄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해상 운송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2부제로 강화되고 공영주차장도 5부제를 적용합니다. 이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 주차장 입구. 지난 25일부터 의무 시행 중인 차량 5부제 안내판이 놓여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갖고 동참해야겠다는 분들은 자발적으로라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 같고. 차량 5부제는 오는 8일부터 2부제, 홀짝제로 강화됩니다. 공공기관에선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입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부터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며 공영주차장에서도 차량 5부제가 시행됩니다. 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 수소차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오늘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기본 방향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씩과 고유가 피해 60만 원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과 석유 최고 가격제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인류가 닐 암스트롱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달로 향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역사적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3, 2, 1.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로켓이 육중한 발사체를 끌어올리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발사 2분 뒤 양쪽 보조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남은 1단 추진체도 더 힘을 쏟고 임무를 마칩니다. 성공적으로 분리된 오리온 캡슐이 태양 전지판을 활짝 펼치면 달로 향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류가 사람을 태우고 달로 향한 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입니다. 탑승한 우주비행사 4명의 면면도 주목됩니다. 빅터 글로버는 달 궤도를 비행하는 최초의 흑인, 크리스티나 코크는 달로 향하는 최초의 여성입니다. 아폴로 시대 달에 갔던 우주인들이 모두 백인 남성이었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들은 첫날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선 시스템을 점검한 뒤 나흘에 걸쳐 달까지 이동합니다. 이번 임무에서 달 착륙은 없습니다. 달 표면 8,000km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약 열흘간의 비행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와 항법, 추진 시스템을 유인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다음은 실제 달 착륙입니다. 나사는 이르면 2028년 여성 우주인이 처음으로 달 표면을 밟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상승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등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66포인트 상승한 5,510.36에 코스닥은 1.98포인트 밀린 1,114.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 및 경제지표 호조로 미국 3대 지수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유가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다수 상승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방산과 조선주, 로봇과 2차 전지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LIG넥스원과 SOE, 대우건설은 약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인벤테라는 공모가 대비 1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유럽 루마니아에서 백신 피로 현상이 심화하면서 사라졌던 질병을 다시 불러내 심각한 보건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병원. 에릭의 엄마는 필수 백신 접종이 아이를 지키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Ich entscheide mich dafür, mein Kind zu schützen, bevor es zu spät ist. 그러나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백신이 위험하다고 믿으며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s war unser erstes Kind und dann gab es da diese Beweise von Leuten, die wir kennengelernt hatten und irgendwie hat das unsere Angst verstärkt.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 중인데 특히 홍역 백신 접종률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홍역에 걸린 어린이 2명 중 1명이 루마니아 출신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이 다시 창궐하며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팬데믹 기간 중 정부의 서툰 정책으로 인한 보건 시스템 불신, 의료자원 부족, 소셜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정보 확산 등 이른바 백신 피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네소타주의 클레어 베르베튼 상원의원, 얼마 전 생후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의회 회의장에 들어가려다 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Apparently you cannot bring babies to the Senate floor and they will actually enforce it and kick them out. 이 경험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른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이어졌습니다. There is no space or time given for mothers who are trying to breastfeed while serving in the Senate. 결국 의원들은 회의장 내 아이 동반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My main concern and the reason I rise today is the space limitations in this room. 약 2시간의 토론 끝에 상원은 초당적인 지지로 규정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의원과 직원 모두 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is was historic and it was long overdue. 육아와 일의 균형을 위한 움직임이 미국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든 차량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역주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의 한 고속도로. 차 한 대가 고속도로 갈림길로 잘 빠져나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차를 멈추고 후진을 시도합니다. 고속도로로 재진입하려고 차를 후진하는 겁니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즉각 중단시킵니다. 我看了这个口子不对，你不对我下走啊！你这个高速路能倒车吗？那我往下走。 주변에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걸린 운전자는 경찰 훈계에 200위안의 벌금과 최고 벌점인 12점 감점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증까지 압수당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후진이나 유턴하는 역주행 차량이 적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뺑뺑 돌아갈 망정 1m도 역주행해선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상간마을의 마지막 고등학교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인구 8천여 명의 사이타마현 미나노마치 미나노 고등학교.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한때 700여 명이 다니던 이 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3학년 24명뿐입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그만큼 친구들끼리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近い生徒同士、友達同士の人数が少ないからこそ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やっぱり。 지역 주민들과도 지역 행사 등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만큼 아쉬움도 많습니다. 寂しいよね、亡くなるっていうのはね。朝挨拶するのもね、できなくなっちゃうもんね。 지난달 열린 마지막 졸업식에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盛り上げてくれた高校の思いはこれはね、計り知れないぐらいありがたかったですよ、町民としては。 학교는 문을 닫지만 기억은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는 벚꽃이 만발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엿새 일찍 꽃망울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는 어제 기온보다 크게는 10도 정도나 떨어져 쌀쌀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15도에서 20도 정도나 껑충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 지역에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이는 데다 낮부터 서풍을 타고 국외의 스모그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 충청도는 오후에, 전라도는 밤에 나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밤부터 주말인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말끔히 거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전, 광주 19, 대구와 부산은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 잠시 후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부 황동진 기자 그리고 서강대학교 성일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황 기자. 오늘 대국민 연설 어떻게 열리게 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그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란 전쟁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할 모든 일은 이란에서 곧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곧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 3주 내에 떠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낙관한다고 하면서도 종전을 위한 전제 조건에 굳이 합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도 상관없이 그냥 전쟁을 끝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캐롤라인 데빗 백악관 대변인이 소셜미디어 X에 현지 시각으로 4월 1일 밤 9시에 대통령이 직접 그 이란 전쟁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대국민 연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네. 성 교수님은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란 관련 내용이겠죠. 이란 관련 내용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이후 한 번도 대국민 담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전쟁의 추이, 전개 상황 이런 것들을 알려왔지만 원래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 한두 번은 대국민 담화를 해왔거든요. 네. 전쟁의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그러면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이란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뤄낸 성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2주나 3주 내에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전쟁을 끝내게 되는 어떤 명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오늘로 34일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황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2월 28일이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이번 전쟁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네. 당시에는 사실은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 막바지에 이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공격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네. 작전명 에릭 퓨리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공습 후에 바로 다음 날 미국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총사령관하고 국방장관 등 수뇌부도 상당수 제거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과 주변국 그 미군 시설에 대한 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리고 민간 선박 3척을 파괴하면서 사실상 그 호르무즈에 대한 그 장악, 그 다음에 실질적인 봉쇄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란 전문가 회의에서 아들 무스타파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 후계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제 아들 하메네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란에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다 이렇게 하면서 단 1리터의 석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나중에는 처음에 5개국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7개국으로 말을 바꿨는데 이 7개국의 함정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관련국들이 사실상의 거절 내지는 난색을 표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했고 그리고 이란은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전을 보복 공격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이제 심화됐습니다. 그러다가 3월 21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유예 시간을 또 바로 몇 시간 앞두고서 또 말을 바꾸게 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군사 공격을 다시 5일간 유예하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과 접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그리고 주변 아랍국을 통해서 합의 조건을 나눈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정된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리고 협상 잘 되고 있다. 또 다시 열흘간 공격을 유예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정대로라면은 워싱턴 DC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가 공격 유예 만료 시간이었는데요. 네.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대로 전격적으로 종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정리하면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하고 군사시설을 주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와 수뇌부를 제거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이란은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타격하면서 호르무즈 봉쇄라는 카드로 맞서면서 에너지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희생도 컸는데요. 이란은 최소 2천여 명이 숨졌고, 그리고 레바논은 1,200명, 이스라엘은 34명, 미군은 15명이 숨졌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네. 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이란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이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개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이번 전쟁의 목표는 일단 정권 교체다. 아주 큰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었죠. 네. 다만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정권 교체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목표 수정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목표는 이제 정권을 최대 약화시키겠다. 일단 정권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란의 어떤 군사력을 좀 불능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런 시일 내에 이란이 다시 어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수준 그 정도까지 군사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또 이란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길 기대했었어요. 네. 사실 정권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반정부 시위에 나온 이란 국민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해서 정권 교체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랬었죠. 사실 그게 이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전쟁의 목표를 조금씩 수정을 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연설에서도 수정한 목표를 어쨌든 내가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제 끝낼 때가 왔다라는 그런 명분 중심으로 그런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전쟁 초기에는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이란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 알리 하메나이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한 40여 명의 이란의 수뇌부를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란의 어떤 이 정권이 좀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란은 어쨌든 모든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그 다음 누가 그 사람을 대체할지를 이미 다 선정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혁명수비대와
그다음에 해문 수비대를 바치고 있는 바시즈 민병대 조직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를 해왔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드론이나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함으로써 유가를 상당히 올리는데 그렇게 또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풀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이란은 어찌 보면 압도적인 군사력에는 대응하지 못했지만 비대칭전이라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약한 고리, 즉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걸프 국가 중심의 걸프 국가를 공격하고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음으로써 가장 약한 고리